11번이죠. 우리 과제 부등식 활용 11번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거니까 요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어디 실을 유형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잡혀있는 거 맞죠? 보셨어요? 네, 그럼 요게 성립함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 틀대로만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그 틀대로만 쭉 따라가 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원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루트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그죠? LNS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럼 얘가 만날지 안 만날지가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판단을 해줬어야 될까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뭐죠? 이게 뭐죠? 차. 만약에 차로 정의되는 함수를 결정을 해서 그 차로 정의되는 함수가 얘가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이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주황색 버전에 해당되는 이 간격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있으면 만나는 거지. 근데 만날까 안 만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크다니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증명을 할까? 이렇게 증명을 해볼까? 차로 정의되는 함수 이걸 제가 fx라고 써볼까?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뭐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이게 만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지금부터 미분을 해봐. 자, 얘 미분하면 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2루트 x분의 1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들어가지. 맞아? lx 미분하면. 자, 그럼 제가 여기를 어떻게 묶을 거냐면 2루트 x로 제가 이렇게 통분을 한번 해볼까? 통분한다는 느낌으로 가볼까? 근데 1-n은 뭐가 되냐면 얘가 2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 식이 뭐가 나올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x가 진행이 돼야 되나? 이것도 불편하네. 그럼 이렇게 가볼까? 루트 x로 줄까? 상관없죠. 됐어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잡아? 2루트 x분의 1로 딱 묶어주면 얘는 앞쪽이 이게 남을 거고 얘는 뭐가 남죠? 루트 x분의 얘가 2가 남는다고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2루트 x분의 1 가로에 루트 x분의 얼마? 루트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 그러면 어차피 x가 0보다 크다의 범위에서 실질도 함수는 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어차피 양수 곱하기 양수일 거니까. 맞니? 그럼 실질도 함수가 이거야. 그럼 이거는 루트 x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과정이 0이 되는 지점에 x값은 얼마? 4 전후에서 부호가 변한단 말이지. 확인돼? 4 전후에서 변한다는 게.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 조금 더 정확하게 써드릴까? 정확하게 써보자. 자, 루트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루트 x 그래프가 원래는 이 그래프가 루트 x거든? 루트 x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이만큼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4가 돼야 제로가 되겠지. 그럼 얘가 4보다 전에서는 음수였고 양수였던 게 확인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이 x는 4에서 뭐를 가자? 네, 극소를 가진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다가 f의 4를 갖다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제가 2-ln에 얘가 4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죠.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제 이 ln 4가 얼마인지를 봐야 될 텐데 ln 2는 얼마냐면 얘가 1이잖아요. 맞습니까? ln의 2의 제곱은 얘가 2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2의 제곱이 얼마냐면 2.7 정도를 제곱을 하는 건 거의 8에 가깝거든요. 8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4라고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ln4라고 하는 형태는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돼. 그 말은 뭐야? 얘가 1점 얼마입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그럼 2에서 1점 얼마를 빼면 얘는 무조건 뭐보다 커? 0보다 큰 거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극소에 해당되는 그 값에 해당되는 게 뭐다? 0보다 크다면 나머지 모든 건 0보다 클 거니까 얘네들 절대로 만나지 않고 계속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가는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크다였다라고 하면 이 부동호가 그대로 성립을 할 거 아니니.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정의되는 함수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 해당되는 게 이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형태가 절대로 제로가 나와서도 안 되고 음수가 나와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극소값을 무조건 0보다 크다를 증명하면 되는 거였지. 극소라기보다는 최소로 보는 게 맞겠다.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작다. 이렇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더 해드리지. 6번 문제. 6번 방정식의 활용 6번. 자, 6번을 살펴보니까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이네. 오직 한 개의 실근. 네, 그때로 하는 상수의 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가급적 곡선하고 직선을 구별하고 문자 상수를 구별하는 게 좋다고 그랬을까요? 그럼 일단은 얘를 쌤은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 이렇게. 그럼 저는 이 왼쪽에 있는 놈을 y라고 잡아서 이렇게 잡아볼까 하는데, 아, 미리 좀 양해를 구하면 오늘 좀 애들이 좀 시간이 조금 오늘 할 게 많아갖고 일주일간 얘네들 과제가 니네보다 훨씬 많이 나갔거든. 그래서 애들이 좀 늦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애들 똑똑하면서 잠깐만 확인할게. 그거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끝에 남아서 4층에 가서 하고 가.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그래프 예쁘게 그려주고, 이 그래프가 상수함수니까 딱 교점이 몇 개가 발생한다? 한 개가 발생하는 순간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거든. 일단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정의역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정의역은 이미 정해져 있네. 0하고 2파이가 딱 결정돼 있네, 그치? 그럼 일단 난 0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x는 0을 딱 집어넣는 순간 y가 0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요. x가 2파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다 2파이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2파이 집어넣으면 y가 2파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걸 내가 얻었어. 아니 무슨 얘기야? 아니 양 끝에 있는 값을 그냥 한번 조사를 해본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두 번째, 미분을 통해서. 자, 극값, 증가 감소를 좀 파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1번이면 이거 2번. y 프라임.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자, 얘가 요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거야. 하여튼 이해하면 이거 사라지네. 쌤 얘가 마이너스 x 사인 x인데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부호에 대해서 판정을 해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얘를 구간을 나누도록 할게. 특별히 상각함수는 원래 증가표를 다 그려주는 게 맞거든. 그냥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얘들아, 여기 x라고 하는 이 과정은 잘 봐봐. 항상 양수지 않냐? x는 항상 양수지 않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실질도 함수가 뭐야? 마이너스 사인 x. 이게 실질도 함수겠다. 그럼 간단하게 그래프 그려보면 되네. 마이너스 사인 x 어떻게 그리지? 이게 뒤집혀야지. 원래가 이렇게 가는 건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뒤집힐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파이라는 지점에서 음에서 양으로 변하네. 그럼 파이라는 지점에서 뭐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그럼 우린 여기다가 그럼 파이 컴마 여기다가 파이 한번 물어볼까? 뛰어갔다 올게.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잘했네. 힘내자. 오케이. 자, 그럼 파이 컴마 여기다 파이를 여기 어딨냐? 여기 파이 집어넣으면 여기 파이 집어넣으면 얘가 제로거든. 여기다 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마파이야 마파. 이런 느낌이네. 확인돼?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제부터 그래프를 그린다면 마지막 뭐 남았어? 아직 안 하는데 극한 남았죠? 근데 극한 할 필요가 없죠. 왜? 양쪽 끝자락에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극한을 살필 이유는 없었겠지, 그제? 자, 그럼 이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까, 그러면? 첫 번째, 얘가 0,0을 지난대요. 그 다음에 얘가 2파이, 2파이를 지난대.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잡아주지 뭐. 여기 잡는데. 자,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파이를 지난대요. 그럼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요 정도 느낌이거든? 얘가 그럼 파이, 마이너스 파이.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인데, 분명히 여기서 뭐를 갖는다 해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잖아. 얘 극소 갖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래프는 뭐 이런 식의 느낌이겠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니 여기서 끝까지 갖는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는 음수니까 얘는 계속 감소해 쓴 거고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일 거고 파이 이상에서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런 식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게 전부인 거지. 그러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니? 이 마이너스 L을 갖다 그릴 때 오직 몇 개의 실근?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일단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어디가 가능하지? 이것도 가능하지.
이거 탄겐실근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거나 혹은 저기 위에 마이너스 파이가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0보다 크면 되지. 그잖아. 0보다 커지면 되잖아. 그리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 2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여기도 교점이 하나니까. 어? 여기 0에서는 2점 가지니까 안 되니까 0보다는 크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a는 얼마?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가 뭐 나오냐? 마이너스 2파이, 얘가 제로. 이렇게 범위가 나오지. 범위가 두 개.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a에 뭘 물었냐? 최대값. a 최대값 뭐야? 제일 큰 놈은 파이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한 번쯤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잡한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계속 똑같은 저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실질도 함수 그냥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실질도 함수. 그냥 그 단어 써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파악해봐. 쌤 x는 왜 사라졌죠? 양수니까. 정의역이 양수 구간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빼면 마이너스 sin x 그려서 간단하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고 그 내용 바탕으로 진행되면 특별하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자, 이래서 숫자 점검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죠. 오케이. 자, 이제 그럼 우리는 12단원으로 가볼까요? 12단원? 12단원으로 가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확인을 해봅시다. 오늘 하는 내용이 원래는 기하 벡터 쪽에 있었던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정자는 같이 있다가 따로 분리했다가 다시 가져온 거야. 네, 그래서 그 요소가 여러분 보시기에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투 과정에서 했던 속도, 가속도, 미분하고 컨셉이 다 똑같습니다. 딱 하나만 다르다면 평면의 운동을 분석하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쭉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쭉 하나하나씩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인 포맷을 좀 잡아야 되니까, 일단 이 해당되는 지금부터 한 1시간 동안은 이 12단원을 그냥 끝낼 거거든. 12단원을 그렇게 길게 잡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한번 쭉 끝낼 거야. 그래서 예제 위주로 쭉쭉쭉 그냥 풀면서 갈 거라서, 그래서 잠깐 이따가 쉬는 시간 드린 다음에 적분으로 바로 갑니다, 오늘은. 알겠죠? 달려가봐야죠. 맨날 미분법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적분이 훨씬 더 재밌는데. 재밌어요. 계산 과정도 훨씬 더 간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거 안 나오니까 미분법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설명하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요거를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걸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당연하시라고. 다음 시간에 와서 하셨잖아. 네. 고생했습니다. 자, 위치, 속도, 가속도라고 지금 표현해놨던 거 보이십니까? 이 위에 대한 뭐냐면 얘가 다 전체적으로 얘가 벡터예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걸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치는 뭐야?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라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서 속도도 마찬가지로 속도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속력은 달라요. 속력은 어차피 플러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거의 크기,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크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위치적 해당되는 이 아이디어는 이게 뭐냐면 거리라고 하는 컨셉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뭐냐? 이게 스칼라, 크기만 존재하는 놈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위치에서 속도로 갈 때는 얘를 위치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했고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결국엔 뭐더라? 얘가 적분이더라. 이게 그래서 적분의 마지막 단원 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여러분의 위치를 줍니다. 그럼 철저하게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속도가 나옵니다. 그럼 속도하고 연관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라고 봤더니 속도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운동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 운동 방향의 전환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주 얘기를 드는 것 중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게 돌아가려면 순간적으로 멈춰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속도는 정확하게 순간 속도를 지칭합니다. 즉 미분한 거 있죠. 미분 개수 있죠. 미분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 개수가 운동 방향 전환됐다는 건 무슨 얘기야? 속도가 뭐다? 제로가 되는 순간을 찾아라 라고 하는 해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자동차 얘기도 많이 듣는데 엄마가 만약에 동현이 어머니가 운전하실 줄 아시죠? 어머니 운전을 딱 해. 야, 동현아 잘 잡아. 그래서 엄마 갑자기 가속을 밟아 쫙 갔어. 보통 D 하면 드라이브 모드로 가잖아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동현아 꽉 잡아.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기어를 넣을 수 있어 없어? 보통 웬만한 차들은 요즘에 그런 게 안 되도록 해놨겠지만 강제로 넣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미션 다 날아가냐? 차가 이상해진다고, 고장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죠? 후진하려면 멈추죠. 근데 혹시 주차 드리프트해서 주차하는 사람 봤어? 아니 아버님이 혹시 너무 운전을 잘하는 것 같고 뭐 아파트에 주차장이라고 하죠. 주차장에 딱 한 자리가 있는데 아버님이 휘 가더니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 걸면서 브레이크 빡 밟으면 차가 돌거든요. 휘 너? 안 놓칠 거 아니야. 가끔 카레이스들 그런 거 묘기를 부리는 건 실은 안전장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반드시 멈춰서 후진기어 넣어서 여기 넣으실 거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끝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일단 거기 첫 번째 215쪽 한번 봐봐. 자, 거기 평균 속도라는 단어 보이니? 평균 속도 좀 진하게 표시된 거가 낙하 거리가 있고 낙하 시간이 있지. 체킹해 줄래? 평균 변화율 체킹해 줄래?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두 구간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무슨 얘기일까? 중간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맨 아래쪽으로 갔더니 리미트가 붙죠? 리미트가 붙어 아래 세 번째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죠. 델타 t가 0으로 무슨 얘기야? 순간의 찰나를 보겠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순간의 속도를 뜻한다. 즉, 밑줄 쳐볼래? 순간 변화율과 같다. 됐습니까? 그 오른쪽 216쪽 다음 장이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얘는 시각 t에서의 속도, 즉 dx dt라는 표현입니다.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거리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흔히 v로 나타내고요. 시각 t에서의 속도의 도함수, 한번 체킹해 주실래요? 속도의 도함수 v'이라고 되어 있죠? v' 여기다 이를 써놓으세요. 이계 도함수. 원래 함수 기준으로 이계 도함수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보시면 위치가 나왔을 때 그럼 속도와 가속도 철저하게 미분법으로 미분 개수만 설명이 되니까 F't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미분한 놈이니까 F 더블 프라임 T.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한번 봐보세요. 속도의 절대값을 뭐라고 해? 속력. 여기 있잖아. 크기를 계산하면 속력이다. 그죠? 두 번째. 가속도의 절대값을 뭐라고 한다? 가속력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또는 가속력이라고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체킹해볼래? 등속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 하나 더 봐야 되겠죠? 등속 운동에서는 속도가 상수이므로 밑줄 가속도는 0이다. 등속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0이래요. 왜 그럴까?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건데 속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속도가 제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지만 굉장히 원래 문제를 어렵게 하면 진짜 짜증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본 문제 하나 간단하게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봅시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인 점 시각 t에서 위치가 다음과 같아요. 거기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네. 그럼 일단 1번 뭘 물었니? p에서의 뭐? 속도와 p에서의 뭐?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요청했잖아요. 자, 미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기본 문제가 12-1번이죠. 자, 1번. 자, 일단 식을 한번 써볼까? 자, 위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 사인에 파이 T다라고 요청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얘를 일단 첫 번째 시각 T로 미분해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파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의 일단 기본 모양만 바꿔주고 안에 있던 얘가 속미분이 들어가니까 얼마? 네, 파이까지 곱해주겠지. 됐니?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걸 내가 V라고 표시한다면 속도를 다시 한번 시각 T에 대해서 또 미분하겠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고 뭐라 그래? 가속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요건 상수니까 없어질 거고. 어? 그럼 여기 파이니까 파이 일단 써주고. 코사인의 파이 T는 마이너스 사인의 파이 T 속미분. 파이가 곱해질 거고. 그럼 좀 확인해보자. 1번. 뭐라고 그래? T는 2분의 1일 때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볼까? 자, 여기다 2분의 1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봐. 2분의 1을 대입해봐.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제로란 말이야. 그럼 짜자잔 없어지면 저기 뭐가 돼? 마이너스 파이. 두 번째, 여기가 2분의 1 들어가면 얘가 여기가 1이거든. 어? 마이너스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파이니까 이게 얼마?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 이게 가속. 어렵냐? 안 어려워.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됐어? 자, 2번 문제가 이제 뭘 요청하니? 이게 1번이었다면 2번은 뭘 요청하니? 야, 거기 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대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아까 저번에 얘기했잖아. 운동 방향이 전환되는 건 순간적인 속도가 뭐다? 제로다라는 거야. 순간적인 속도가 제로다.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파이로 묶어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t. 이게 순간적으로 뭐가 되는 거? 0 되는 거 찾아라라는 거잖아. 선생님 마이너스 파이는 어차피 0이 안 되니까 얘가 0이 된다. 무슨 얘기야? 코사인의 파이 t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찾을게. 야, 코사인 값이 t가 양수인데 문제가 0부터 2까지야. 그럼 여기서 코사인 값이 1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코사인 제로가 있을 거고 코사인 A가 2파이가 있을 거고 코사인 A가 4파이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럼 비교해봐봐. 코사인의 파이 t가 제로다. t는 0이라는 뜻이고 코사인의 파이 t가 2파이다. 그럼 t는 2란 얘기고 얘는 t가 4란 얘기고 이게 커지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 0부터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바뀌니? 그 문제 살펴보니까 어느 순간에 부호가 바뀐다고 볼 수가 있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찾는 거 아니겠어? 어딨냐?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상황이었던 거. 잠깐만 마이너스 파이로 끄집어냈죠? 이렇게. 축제 뒤를 거는 날씨야. 밥 먹고 하자.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들러. 자, 속도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순간적인 제로가 되는 거면 코사인의 파이 t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가 되는 거? 1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여기 어차피 얘는 제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니까 얘가 이렇게 쭉 찾았을 때 말이 되는 건 뭐하고 뭐? 0하고 2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래서 2번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잠깐만 쌤이 여기 숫자를 하나 잘못 썼구나. 여기 잘못 썼다. 여기 잠깐만 봐줘볼래? 여기 2가 빠졌어. 2가 빠졌어. 이거 한번 다시 갈게. 그러면 여기 2가 또 곱하면 얘가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다가도 얘가 2가 이렇게 곱해질 것이고 여기도 2가 이렇게 곱해질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가 되는 거? 2분의 1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코사인 파이 t가 2분의 1 되는 걸 거꾸로 찾자. 코사인 얼마? 코사인의 얼마? 3분의 파이가 2분의 코사인의 3분의 5파이가 2분의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 거지.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5파이.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내려오면 또 여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얼마냐면 그 다음에 코사인의 이게 3분의 7파이. 2파이 더해주면 되거든. 코사인의 3분의 9파이. 이렇게 할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1파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걸 이렇게 딱 비교해봐봐. 그러면, 파이 t가 3분의 파이니까 이때 t는 3분의 1. 그 다음에 파이 t가 3분의 5파이니까 이때 t가 3분의 5. 파이 t가 이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파이 t라고 하는 형태는 얘가 3분의 7. 근데 어떠니? 얘가 2보다 이게 커버리잖아. 0부터 2 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과 되는 게 뭐밖에 없어? 이 두 개밖에 없네. 3분의 1하고 얼마짜리? 3분의 5짜리.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결국에는 단순하게 속도, 순간적인 속도가 제로인 것을 지칭했던 거니까 요식 잡아서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3번. P의 뭐를 찾으라고 요청했습니까? 최대 속력을 찾으라고. 쌤, 속력은 크기 아닌가요? 맞아요. 속도의 크기를 속력으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게 갈 거라고. 어디니? 지금 현재 속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요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다시 한번 묶어가 보면 이거 있잖아, 이거. 어딨냐? 여기 이렇게 묶으면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문제는 뭐냐?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려볼 거라고. 어떻게 그려요? 자, 마이너스 파이 일단 그대로 잡아볼까? 얘가 파이를 잡았다 쳐봐. 그럼 얘가 2 코사인의 파이 t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거든.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파이만큼 갖다 곱해주겠다는 뜻인데, 그럼 이 코사인의 파이 t를 어떻게 잡을 거냐 봤더니 일단 주기성이 얼마가 생기냐 봐야지. 얼마가 생기지? 2분의 2파이네. 얘가 파이.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주기가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간격으로 얘가 2배만큼 곱해주고 얘가 마이너스 1만큼 빠지는 거니까,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됐던 거지. 여기가 이 해당되는 얘가 얼마? 얘가 2분의 1. 얘가 얼마? 4분의 1. 이렇게. 그럼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올라갔어? 2배만큼 올라갔다. 2배만큼 여기 쫙 올라가고 1만큼 뺐다. 그럼 2배만큼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모양이 2배였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1만큼 감소하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 여기도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겠지. 정확하게 그려드려야 되니까 조금만 수정해줄게. 자, 여기만 줄게. 다시 그려드릴게. 잘 봐.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여기 파이로 갖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 코사인 파이 t를 먼저 그릴게. 자, 이 코사인 파이 t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죠? 얘를 마이너스 1만큼 내렸어.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 노란색으로 잡으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 있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놨어? 여기 요거에서 1만큼 뺐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력은 속도에 뭐를 씌우는 거냐면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요 아래쪽에 있던 이 그래프의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뭐 해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지. 왜? 전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럼 요게 이렇게 사라질 거야. 그럼 이게 속력이야. 이게 속력. 그럼 속력이 언제가 가장 크지? 여기.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이게 그럼 얼마짜리? 4분의 1짜리.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돼? 4분의 1짜리를 집어넣어 계산해주면 지금 가장 높게 있구나. 지금 현재 물어본 게 뭐였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최대값을 갖다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지. 되겠냐? 자, 그럼 생각해봐봐. 이게 지금 현재 원래가 여기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3이었거든.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얘가 플러스 3일 거 아니야? 플러스 3의 최대를 갖는다라고 요청했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요게 3인 거죠, 최대가. 여기 뭐가 있어? 파이가 있지. 정답은 얼마가 되니? 3파이가 정답이 되는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는 3번을 매우 간단하게 설명해놨지만 원래는 다 이것저것 모든 상황들을 다 살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게 좀 어렵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속도 잡아주고, 속도를 한번 더 미우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가 같은 거는 제가 주기를 확인했냐면 주기를 확인해 그래프가 예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평행 그거까지 한번 잠깐 정리해 보시죠. 알겠죠? 들어오시면 안 되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주는 조금 어렵고 있으면 다음 주에 합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제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그래프는 주기성을 갖고 있는 상관없으니까, 그 기준점으로 얘가 항상 주기는 얼마야? 얘가 2파이. 요 코사인의 기본 중에 2파이분의 요거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신 다음에 가져가시면 되겠죠. 잠깐만, 내가 이상하게 쓰는데 아무도 2분의 1이 맞아요?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야, 나 물어보세요. 좀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얘기를 안 해주네. 이거 주기 어떻게 구해요? 수원입니다. 사인의 기본 주기 얼마? 2파이를 절대값에 나눠야죠. 얘가 분모로 가야 돼, 분모로.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 익혀야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주기가? 2. 얘가 2가 됐어요. 얘가 1이 됐고. 아무튼 요 내용이 이렇게 왔을 때 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형태가 됐고 얘가 꺾어 올린다. 왜 꺾어 올린다?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니까. 꺾어 올렸을 때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3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얼마가 됐어요? 나중에 파이가 있으니까 3파이의 최대를 갖는다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3번의 정답은 3파이입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린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는 거지. 자,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되는데요. 운동만을 바꾼다든가 속도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지 하나만 잠깐 한번 해볼까? 유지 한번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유지 하나만 잠깐 한번 해보고 우리 그 오른쪽 넘어가자. 오른쪽 조금 더 본질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요거 한번 더 가봅시다. 가로주는 T축 써주시고. 네. 공리분 해야. 그렇죠. 공리분이란다. 철저하게 공리분이죠. 자, 바로 가볼까요? 자, 1번. 원점을 지을 때라 그랬지?
원점을 지난다는 건 무슨 얘기야? x가 0이라는 거지? 그렇잖아. 원점을 지난다는 말의 의미는 위치가 0이라는 거야. 수직선상이니까. 그럼 x가 0야. x가 0이려면 t는 딱 하나밖에 없지. 뭐? 3. 앞쪽에 t-3의 제곱이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3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미분할 때 곱미분 써서 그게 이제 속도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그걸 한 번 더 미분한 이계도 함수를 계산해서 여기다 똑같이 3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결과적으로 운동 방향의 전환은 속도가 얼마? 제로가 되는 상황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어진 식을 미분한 수식이 제로가 되는 x값 두 개, t의 값 두 개 찾으시면 되겠죠. 얼마 나오나요? 1하고 3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1하고 3.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와 가속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도 좀 복잡하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뭐 곱미분, 뭐 목미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 거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지. 3이 왜 들어갔을지 몰랐어. 원점을 지날 때라는 말이 x가 제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아카데미상 지금 좀 전에 속보 떴던데 근데 뭐야? 사관왕 기생. 기생충. 네. 나 근데 기생충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오빠. 저도 못 봤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얼마나 좀 잘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관왕을 했대요. 사관왕,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그 다음에 저기 쉽게 얘기하면 외국 영화에게 주는 뭐 국제문화상인가 뭔가 아무튼 정확하게 이름 기억 안 나는 그런 거. 최초죠, 최초. 우리나라 최초가 아시아 최초. 야 대단한 사람이지 봉준호 그죠? 봉영국이 기생충을 처음으로 만든 영화인 거예요. 아니야. 봉준호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 말고 딴 영화 만들었어요. 네, 옛날에 박쥐라는 것도 만들고 되게 유명한 거 많은데. 설국열차. 아, 그거 알아요. 그거 네, 봉준호 감독. 그 되게 많은데? 되게 유명한 거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또 됐다니까 또 기분 좋네요, 그죠? 요즘 같은 우한 폐렴 시기에 국민에게 또 힘을 주는. 그래서 그 누구지? 거기 나왔던 박소담 뭐 이런 애들, 조효정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최우식이라는 배우. 최우식. 조현정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키 큰. 그래서 그 최우식이라는 배우도 저번에 할리우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던데 빛을 보는 것 같아. 예전부터 보면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잘 돼서. 아무튼 뭐 저도 영화를 안 봐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막 계속 얘기 떠들더라고. 오늘 뭐 10시부터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 각본상부터 딱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터쳐지는 것 같은데 6관왕은 못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4관왕이라는 진짜 혹시 아세요? 아카데미하고 다른 그 3대 칸 영화제 이런 차이점, 오스카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차이점 뭐세요? 아카데미 쪽은 상업 영화를 주로 많이 다룬대요. 상업 영화. 이거 다 상업 영화긴 한데 예술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게 특히 이제 외국인한테 배척하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같이 경쟁자로 붙은 게 1917이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 그거를 이렇게 만든 자기네 감독이 있었대요. 그거랑 같이 경쟁으로 붙었는데 이긴 거 보니까 이 사람 몸값이 엄청나게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넷플릭스 그거 찍었잖아요. 그 누구였지? 옥자 맞아. 진짜요? 아니, 이상하게 생긴 괴물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넷플릭스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근데 되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떤 건지 난 잘 모르겠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아무튼 뭐 영화관도 영화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상이 좀 다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개씩 아시라는 건가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드려야지 다 끝났습니다. 저희도 5단 노트 나가거든요. 2개 나왔어, 2개. 그래서 2차 5단 노트까지 해서 자꾸 반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후기들을 남겨주셔서 그나마 다행히 수업만 하고 쭉 가면 남는 게 없는데 5단 노트도 하고 그러니까 좀 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일단 나는 것 같은데 218쪽 한번 그럼 잠깐 봐볼까? 218쪽 이제 조금 어렵다 내용이.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야. 뭐냐면 변화율에 관한 이야기야. 변화율.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지 않았니?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 그러니까 미분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변화량이 얼마인지 알려면 반드시 얘는 관계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에 관계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에 관한 어떤 식이 나와 있어야 되고 뭐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에 관한 수식이 나와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 찾기가 좀 어렵다는 말이지. 그것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미분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문제 가지고 하나씩 읊어드리면 참고로 이 문제가 옛날에 한 8년 전에는 어떤 상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 얘네들이 이제 보통 제일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한 29번이나 뭐 한 24번이나 옛날에는 24번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어려웠던 문제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심플한 걸로만 보통 출제를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219페이지 그냥 바로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수면 위 30m 높이의 암벽 위에서 길이 58m의 줄에 끌려오는 배가 있대요. 그랬더니 줄을 몇 초 얼마? 4의 속력으로 끌 때 2초 후에 뭐를 계산하라고요? 네, 배의 속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지금 거기 밑에 그림이 예쁘게 나와 있잖아, 그치? 어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배를 줄을 통해서 이 수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그렇게는 힘들 것 같아. 그럼 지금 현재 이 그림은 뭐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려지고 거기 이제 나왔던 그림과 똑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배는 지금 현재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을 통해서 쭉 끌어당겨요.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끌어당기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겠죠?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점점 이제 끌어당기면 배가 올 거란 말이에요. 큰 힘을 통해서 끌어당기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오는데 배는 그럼 철저하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겠니? 근데 뭐라고 요청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길이가 얼마짜리? 58m짜리가 있는데 줄을 몇 초 얼마만큼? 4m의 속도로. 그럼 4m 줄을 이쪽을 4m만큼으로 끌어가겠다는 거야. 원래가 얼마였어? 원래가 58이었어. 그럼 자 생각해봐봐.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가 t초가 지났다고 보자. t초. 그러니까 처음에 58m 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t초만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부분의 길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혹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왜 58만에 4t일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차피 끌어당기는 입장에서는 저기에 남아있는 길인데 그 남아있는 길이가 점점 짧아질 거 아니야. 끌어당기니까. 근데 내가 끌어당길 때 뒤로 가는 형태가 얼마씩 빠져? 4t만큼씩 빠지지. 1초에 4, 2초에 8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요 남은 길이가 이만큼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의 차이점이 없는 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위치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더란 얘기죠. 안 변하더라. 전체적인 위치는 변화되지 않더라. 됐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돼? 남아있는 끈의 길이가 이만큼이고 여기 30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남아있는 부분을 x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 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 x의 제곱 30의 제곱이 t초에 해당되는 것일 때 줄의 길이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우리는 확인이 되지. 됐을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봐보자. 자, 문제를 봤더니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야. 2초 후에 뭐의 속력을 물었어? 배의 속력을 갖다가 물었단 말이야. 2초 후에 뭐의 속력? 배의 속력을 갖다가 물었다고. 자, 그럼 봐봐봐. 이게 끌어질 때 배의 속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요. 배의 속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물체가 2초 동안에 이렇게 이동했지. 그럼 여러분 이만큼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아니 왜냐면 속도라고 하는 거의 기본 개념은 이동한 위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위치가 그럼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싶어.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이게 58이고 30이면 애초에 처음에 이만큼의 거리가 나오니? 네. 불러줘봐. 이거 얼마 나와? 58이고 이거 30이야. 요 거리가 얼마?
빨리. 아,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나와. 잘 될 것 같은데. 윙노트 실사 안 나오는데 이상한데. 자, 불러줘봐. 얼마라고? 윙노트 실사 아니잖아. 614가 나왔다고 여기다, 그지? 응? 맞죠? 맞아요? 아니, 난 물어보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 계산해봐.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58의 제곱 마이너스 30의 제곱이 저기 전체의 길, 이제 전체의 길이 제곱이라고 하면 제곱만의 제곱 뭐해? 한 번 빼줘. 한 번 더 셈해줘. 지금 이거 아니야? 그게 얘가 세모의 제곱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7, 4, 28이고 얘는 4 곱하기 얘가 22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4가 튀어나가면 그죠? 4 곱하기 20이잖아. 그럼 4가 튀어나가면 얘가 4로 나갈 것이고 그럼 4루트에 7이 14, 7이 14, 154 그죠? 요게 세모인 거죠. 4루트 154 이 길이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럼 거기 이제 문제 한 번만 다시 봐줘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헷갈려 할 만한 요소들이 조금씩은 없어지는데 이 단어만 잘 보셔야 돼. 이게 지금 4루트 154로 계산된 이유를 한번 보자 이거야. 자 출제자의 의도 다시 봐. 줄을 매초 얼마의 속도로 끌어? 4m의 속력으로 끌어. 그제? 어디에서? 어디에서? 암벽 위에서. 그죠? 수면이 30m 높이 암벽 위에서 길이 58m의 줄에 끌려 올라오는 뭐가 있다? 배가 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니까 암벽에서 막 끌어당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아래쪽에서 끌려갈 거라는 거지. 그제? 그게 이제 끌려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야? 배에서 암벽 밑까지의 거리를 한번 좀 찾아봐라 라고 요청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잡을까? 이거 그대로 잡으세요. 그럼 봐봐. 어떻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러면 요만큼이 이랬으면 실은 요 위치에 있는 해당되는 이 거리는 얼마가 됐을까? 4루트 154에서 뭐를 갖다 빼? 요 x를 갖다 뺀 만큼이 요게 될걸? 요게 남을걸? 동의하시겠습니까?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2초 동안에 나는 이만큼을 끌려왔다라는 거야. 2초 동안에. 그럼 봐. 끌려온 거리가 저만큼이잖아. 이게 지금 현재 이동한 거리, 이게 지금 현재 이동한 위치야. 거리야, 거리. 얘를 뭘로 미분해라? 시각으로 미분하라는 거잖아. 거리를 미분하면 우리가 속도가 나오니까.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가 돼? 이건 어차피 상수리가 없어지겠지. 뭐가 남아? 이게 남겠지.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찾아볼까? 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관계된 식이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한번 미분해볼까? 얼마니? 2x dx dt 맞아요? t로 미분한다고 했으니까 30의 제곱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지잖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얘 미분한다. 잘 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2에 58-가 4t 1승 곱하기 안에 있던 거 미분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겠지. 가능? 자 그럼 봐라. 내가 궁금한 게 이거라니까? 이거 찾으면 돼. 거기에 마이너스 값만 붙여주면 되거든? 그럼 해보자. 쌤 dx dt는요 얘가 2x분의 요거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8에 58-가 4t입니다. 이거 찾아달라는 거잖아. 자 그럼 t가 몇 초라고 그랬어? 거기 문제 살펴보니까 t가 몇 초? 대답 좀 해줘봐. t가 몇 초?
t가 몇 초 문제 나왔잖아. 2초. 얘가 2초야. 그럼 t가 2초면, 봐봐. t가 2초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은, 그럼 얘가 마이너스 8 곱하기 2 갖다 집어넣으면 얘 얼마니? 50이지. 맞아? 야, 그럼 생각해봐봐. 얘가 얘들아 50이 된 거야. 그럼 얘가 30이야. 그때 x값은 얼마겠냐? 40이 되겠지. x값 40이래. 이렇게 들어가네. 그럼 공 하나씩 이렇게 지울 수 있겠네. 그러면 2, 4, 8 이렇게 지울 수 있겠네.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5. dx dt가 마이너스 5였다. 그럼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이동한 거리를 총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된 거냐? 5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거기 주어진 형태의 정답은 5m/s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근데 실은 저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 없냐면 어차피 미분되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그림을 그리고요. t초가 경과했을 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t초가 경과했을 때 그림이 이거잖아. 이거 점점. 그때 여기 이거 잡으셔도 되고 또는 이 전체를 x로 잡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뭐다? 주어진 형태에서 어떤 관계식이 있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이 식을 미분해서 봤던 이 수식은 관계식을 미분하는 거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다. 이게 좀 어렵지. 그러니까 t초가 경과했을 때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자, 하나 더 가고 여러분 한번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게요. 자, 문제 12-3번 한번 볼까? 12-3번. 자, 이제 또 뭐냐면 문제에서 또 뭐라고 언급되어 있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얼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는데 처음공의 반지름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저는 이거 그린다니까? t초가 경과했어. 그럼 그림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중심 그럼 얼마가 됐을까? t초가 경과했으면 반지름 얼마가 됐을까? T 찾아봐. 문제 읽어보면 나오잖아. 얼마? 다시 처음엔 0이었고 t초가 경과하면 1초당 얼마큼 증가했어? 이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t. 응? 이게 뭐라고? 9라고. 이게 9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던 상태가 t초가 경과하면서 빠바방 하면서 커진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건널기의 순간변화. 건널기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건널기 불러봐. 4파이를 그 4파이를 주고 맞아요. 그럼 4파이에 반지름 얘가 2t에서 이 상태인 거 아니야. 뭐를 물었어? 순간변화를 뭐 하라는 거야? ds dt s를 순간변화를 만들면 미분해라. 그럼 요거 미분하면 되겠지. 그럼 요거 제곱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럼 얼마냐? 8파이에 2t에 1승 곱하기 안에 있던 속립은 곱하기 16파이가 아니라 32파이 t. 이게 지금 현재 ds dt였던 거지. 근데 몇 초를 물었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10일 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이건데 이게 10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단위는 밀리미터고 얘는 10cm니까 얘를 뭐로 고쳐? 100으로 고쳐주겠지. 따라서 t의 값은 얼마가 됐을 때? 50 됐을 때. 이것만 조심하면 돼. 50 집어넣었더니 1600파이가 넓이의 변화율이래. 다 맞아요. 거기는 16으로 되어 있는 건 단위가 센치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미리로 바꾼 거.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단위가 저는 이렇게 쓴 거라고. 밀리미터 퍼섹으로 잡아놓은 거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가볼까요? 두 번째 경우 봤더니 이게 제곱미니. 자, 두 번째 봤더니 뭘 물어봤어? 부피의 순간 변화. 뭐 어떻게 해야 돼? dt dv인데 이걸 하려고 하면 v를 찾아야지. v 어떻게 나오냐? 9의 부피 공식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 근데 아래 대신에 요거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럼 얘를 미분하라 그러면 앞에 3분의 4파이는 써주고, 자 2t의 세제곱은 3이 튀어나갈 거고 2t의 제곱 될 거고 안에 있던 성립은 얘가 2로 튕겨 나갈 거고, 이렇게 약분해주면서 계산해 봤더니 얘가 4, 2, 8 이게 32파이 t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 근데 t를 얼마를 집어넣어? 똑같이 10cm니까 50을 갖다 집어넣으면 32파이 곱하기 2500 단위는
제곱미리 퍼섹.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단위를 저는 밀리미터로 바꿨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잡으시면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관계식 잡고 미분하면 되는 문제란 말이지, 얘는. 그지? 관계식 잡고 미분하면 되는 문제인데, 얘는 신경, 건널비하고 부피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12-2번을 그림을 좀 그려서 보시고, 3번과 4번도 그려보시고, 제가 그 중에 한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7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시작해보죠. 이거 좀 쓸게요. 네, 쓰시고.